오행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의 기본 역할 및 향하는 마음인데, 여기에 나온 한자들은 보니까 그 인터넷에 봐도 자료가 없어요. 해석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를 한번 읽고 해석하는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그런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사주 감명하시는 분한테는 크나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자형. 자, 갑의 글자의 형양, 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글자의 모습 뭔가. 자, 갑은 출가무갑. 이 출가무갑은 직역을 하면 자, 갑은 우는 어디에 서죠? 자, 갑에서 우갑하면 갑에서죠. 갑에서 갑을 나오게 한다. 이제 출의 목적으로 봐버리면 되죠. 갑을 나오게 한다. 어디에서? 갑에서 나오게 한다. 갑을 갑에서 나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가부가. 이것은 자 앞에는 뭐냐면 이제 그 새싹 같은 우리가 갑목이라든가 봄에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런 새싹의 의미로 보면 어떨까 싶고요. 뒤에 갑은 이제 그 딱딱한 껍질에서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이 싹이 날 때 곡식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곡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식물들이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갑은 어떤 새싹을 의미하고 뒤에 갑은 껍질을 의미한다. 딱딱한 껍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어린 그 뭐죠? 딱딱한 껍질에서 그 새싹이 나온다. 이 정도로 의미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모든 초목의 새싹들이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의미로 생기가 발동하여 어린 쌍눈이 딱딱한 갑옷 껍질을 헤집고 나오는 초생현상, 즉 처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전한서 윤력지에 나오는 말 같아요. 출가부갑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이 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옷처럼 딱딱한 씨앗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거기서 깨어나오는 거기서 알을 깨치고 나오는 어린 새싹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한번 밑에 한자를 볼게요. 자, 자형 글자의 형태는 제가 자 모든 제자 모든 그 어떤 사람들이 가는 이제 그 어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고 보면은 제자백과처럼 뭐 글자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러한 그 학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석설 자 해석할 때 석자죠. 그 다음에 설명한다. 부동 자 이 글자 갑글자의 이 글자의 형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설명하여 해석하고 설명하긴 하지만 부동 같지가 않다. 즉 해석이 중구난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어린형 자 이게 물고기의 비닐린자죠. 물고기의 비닐 같다고 하거나 물고기의 비닐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거나 상전주형 이게 주자가 이랑주자거든요. 그래서 밭이랑과 같다. 거북이 비닐 같나요 이게요? 이제 물고기 비닐 같나요? 그리고 밭고랑의 그 밭이랑 같다고 하거나 밭이랑의 모습 전주형 밭이랑의 모습과 같다고 하거나 상은 뭐뭐와 같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상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회갑인가요? 뭔지 한번 볼까요? 아니죠. 주발회 맞네요. 회갑, 주발회자. 그러니까 주발이라고 하는 것은 녹그릇으로 만든 밥그릇을 말한대요. 그래서 또는 이게 이제 회갑이 뭐냐면 뭐 또 투구와 갑옷을 중국말로 쿠이지야. 그래서 투구와 갑옷으로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회갑은 뭐냐면
주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래요. 그래서 녹글서 만든 밥그릇과 같은 모양이다. 그리고 대변, 기다려서 변별한다. 직역하면 그 말이죠. 그래서 변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종자형간, 그 글자의 형태, 글자의 자형, 글자의 모습을 따라서, 쫓아서 간, 살펴보면 상, 그 모습은 금지 십자, 오늘날, 이제 금자니까 이 오늘날의 십자와 같은 모습이고, 갑골문편, 우리 갑골체 있죠? 갑골 글자, 갑골문 편에 보면 해석하기를 갑자지갑, 갑자의 갑은 개작십, 모두가 뭘 만든다? 열십을 만든다. 이 혈자는 주로 일본 책에서 몇 페이지 할 때 쓰죠. 일본 책에서 봤던 혈자 같은데 이게 아무튼 545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545 항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상, 금지 전 비전. 자, 오늘날의 금지, 오늘날의 밭전, 오늘날의 밭 모습은 비전, 밭이 아니다. 기자지십, 그 글자의 십자는 불어, 뭐뭇에 있지 않다. 뭐다? 사괭상련, 네 가지의 넓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이 네 글자가 십자가 이렇게 네 개가 반듯한 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십자가 네 개가 반듯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해석이 맞나요?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골문편의 또 해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갑지갑, 상갑의 갑이다. 아까는 또 뭐라고 했죠? 갑자지갑, 갑자의 갑이다 그랬고, 또는 상갑지갑, 위갑의 윗상자니까 윗상갑의 위갑이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갑의 갑자라고도 하고, 뭐뭐와 같다? 석함령, 이게 함이 뭔 함이죠? 돌로 만든 게 석함이니까 돌로 만든 함 같다. 여러분들 그 돌로 만든 함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그 그릇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십자 그어지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함형이라 돌로 만든 함의 모습과 같다. 545 이렇게 혈이라고 하는 거는 다 페이지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허신차죠. 삼과신자. 허신이라는 사람이 찬한 것을 보면, 송서현 증석, 그러니까 송서현 증가, 우리 뭐라 그러죠? 더 보태어서 늘린 거. 그래서 해석. 거기 보면 설문해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그 연원이라든가 글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책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해자라는 뭐 이런 책들이 옛날에 그 옛날 글자를 갖고 해놓은 글자들이 있었는데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됐나? 그것도 들어보면 재밌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특강으로 그 교수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좀 연세 드신 분인데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몇 글자 참 신기하게 어쨌든 권 40하 40 아래에 있는데 자, 동방지맹 동방의 맹이 뭐죠? 만맹자 첫째 맹자죠. 첫째 맞이할 때 첫 번째 할 때 맞이 동방의 맞이에 위치하고 있다. 갑이라는 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갑목 을목은 뭐예요? 봄이죠. 봄은 방향이 뭐예요? 동이죠. 동에서 갑목이 처음 나오죠. 그렇죠? 원래 인묘진이기 때문에 인묘진이 이제 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갑이잖아요. 묘에 해당되는 게 을이고 그러니까 가을 그러니까 이제 봄에 동방에 처음 나오는 게 갑으로 본다 이거죠. 인묘진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기 이게 맹자죠. 운맹 양기맹동
양기가 움이 터서 어떤 새싹이라든가 그 움이 터가지고 움직인다. 이제 뭔가 새싹이 막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돼요. 종목, 목을 따라서 이게 싫을 때잖아요. 일 때, 어디에다 싫다, 읽다, 이게 이제 밑불부, 부갑지상. 자, 나무를 따라서 밑분 감목을 실은 그러한 지상, 그러한 모습. 자리가 안 되죠. 나무를 따라서 나무를 따라 나무가 그 떠 있는 감목 위에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을과 같은 거.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신 없네요. 일일 하루 인두의 위갑 사람의 머리가 마땅히 짜죠. 마땅히 뭐가 된다? 갑이 된다. 사람의 머리가 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고 뭐 그런 처음에 새싹이 나오는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갑상인두 갑의 모습은 뭐와 같다? 사람의 머리와 같다. 무릇 갑지속 갑의 속함이다. 개종갑 모두가 뭐다? 갑을 따른 것이다. 사마천이 사기를 찬했죠. 사기 제2권 25권에 보면 율서 제3 갑자라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이다. 뭐래요? 만물 만물을 요거는 뭐예요? 해부할 때 쪼갤부자죠. 쪼갤부. 그 다음에 요거는 부호부. 그러니까 만물을 쪼개서 부호처럼 뭐다? 갑이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온 것이다. 이 출야라. 그러니까 만물이 쪼개져서 갑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갑이라는 게 부호화돼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만물의 처음에 시작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정도로 의미하면 어떨까 싶어요. 집회, 부음, 부색은 맞죠? 혹시 자 틀리게 뭐 지적해주세요. 갑을 부호하고 유부갑냐라 오히려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비유죠. 부갑 밑분 갑목과 같다. 갑과 같다. 그 다음에 방고가 쓴 찬한 한서에 보면 율력지 방고의 한서의 율력지 보면 출가 뭐갑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앞에 갑은 뭐다? 이 갑은 새싹이고 뒤에 갑은 뭐다? 그 딱딱한 열매. 그래서 이 새싹은 갑에서 나온다. 딱딱한 갑에서 나온다. 갑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의가 찬한 성명, 권일, 석천, 하늘을 해석하는 그게 보면 갑은 부야라, 밑분 것이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부야라, 밑불부자죠. 이게 밑불부. 그 다음에 알이 깨다, 길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만물이 해부. 이렇게 나누어서 뭐죠? 깨우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그 갑을 하고 그것이 이생야라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갑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 부부 갑이 출야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씨의 겉껍질을 가르고 나온 것을 말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갑자, 만물 부부 갑이 출야라. 자, 뒤에 갑은 뭐다? 껍질이죠. 이 껍질을 쪼개고 깨어서 만물이 나온 것을 말한 것을 보다 그게 갑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싹이다 그 말이죠. 새싹. 만물의 새싹은 그 딱딱한 그 갑을 깨치고 나온 것을 말한다. 여기 껍질이라고 되어 있는 씨의 겉껍질을 가르고 나온 것을 말한다. 그 키포인트는 여기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갑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씨의 겉껍질을 가르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밑에 한자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자, 물상은 거목이에요. 제가 했죠. 갑목은 큰 나무, 을목은 뭐다? 작은 나무, 유실수, 꽃나무,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뭐죠? 덩쿨, 뭐 이런 거.
자, 간목은 또 뭐냐면 지휘봉을 의미해요. 그래서 간목은 뭐라고 했죠? 예컨대 리더의 세 가지가 들어서 병화, 간목, 경금이 있는데 병화는 회장격, 간목은 뭐 사장격, 경금은 뭐 부장이나 행동대장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자, 건물이나 건축물. 그래서 간목은 또 뭘로 보냐면 아파트로도 볼 수 있어요. 건물이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을목은 뭐예요? 땅바닥에 있는 물건이 건물이라고 하면 간목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성장해서 오히려 크게 올라간 것. 그건 뭐예요? 빌딩이나 건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간목은 뭐예요? 지도자, 책임자, 우두머리, 교육자 다 해당되죠. 특히 이제 간목, 을목은 목은 뭐다? 잘하는 것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교육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간목, 을목은 뭘 말한다? 교육을 말한다. 간목은 무슨 교육? 큰 교육, 대학교 이상의 큰 교육. 을목은 뭐라? 유치원, 뭐 이런 거, 뭐라 해요? 초등학생 같이 작은 교육, 그러니까 작은 어린이나이를 상대로 하는 교육은 뭐다? 을목. 간목은 고등교육, 큰 대학교 이상의 그런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이나 을목은 뭐다? 전부 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성향은 창의적이고 기획, 개척, 진취적, 미래지향적, 젊음, 어짐, 지적 욕구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뭔가 그 딱딱한 씨앗을 깨트리고 나오는 그런 거니까 뭔가 좀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젊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목은 이제 그 인이라고 하잖아요. 어짐이 나와요. 어짐. 이거하고 어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참 쉽사리 매치는 안 돼요. 외우긴 외우고 있는데 인이 어지다. 어지다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이잖아요. 측은지심은 뭔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나무가 자라고 쑥쑥 크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 의, 예, 지, 신 그래도 보면 또 마땅한 게 없어요.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목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예컨대 예라고 하면 목이 자라는 걸 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불이 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는 금이잖아요. 딱 연상이 되죠. 숙살직구과 관련되니까. 그 다음에 토는 뭐예요? 믿음을 가는 모든 이 우주의 그 땅의 식물들을 다 포용해주는 신.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는 지혜롭잖아요. 모든 그 땅에 막 구석구석 다 다니니까 우리가 지혜, 그래서 지혜지자 쓰는데 그러고 보면 인백에 해당되긴 없는데 딱 연상해서 나무와 어진 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좀 쉽사리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직업은 교육, 간목을 목은 교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출판, 왜 출판이 될까요? 출판은 뭐예요? 종이죠. 자, 종이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언론은 뭐죠? 글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붓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문학, 책으로 만들어지죠. 예술은 좀 그래요. 예술은 이제 보통 화 이런 게 좀 있는데 간목에도 화가 그러니까 간목을목에도 이 예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간목은 뭐다? 교육, 건축, 뭐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장 조건 볼게요. 간목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일단 토가 있어야죠. 토도 그냥 토면 안 되고 말라 비틀어진 조토 안 되겠죠. 축축한 토야 되겠죠. 물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볼게요. 비옥한 토양. 자, 무토, 술토, 미토.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술토, 미토는 뭐라고 그랬죠? 술토, 미토는 자, 미토는 뭐예요? 6월 달에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있는 그 조토예요. 술토도 뭐예요? 가을에 토니까 물기가 없어요. 무토는 큰 산이죠. 그러니까 큰 산에 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진토, 축토는 뭐예요? 진토는 무슨 토? 봄의 토, 인묘진. 그래서 물기가 좀 있어요. 겨울 내내 얼려있던 땅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이 축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축토는 뭐예요? 해자축,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물이 얼어있는 거, 물기가 많은 거. 그래서 진토, 축토는 뭐다? 물기가 있다. 그러니까 비옥과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술토, 미토 같이 건조한 토는 뭐다? 수가 있어야 되고 축토, 진토 같은 경우는 뭐다? 물기가 자체로 내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 축토에 좀 가미한다면 어려웠으니까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 나오네. 적절한 온도 및 일조량. 뭐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햇빛이 내리쬐서 녹여주면서 자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우미가 뭐죠? 지지의 사우미가 뭐예요? 이거는 화국이 되죠.
자, 인호술도 화국이에요. 전부 병화, 사오미, 인호술, 화국. 이제 이게 사오미, 인호술, 요거는 처음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도 있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은 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는 이제 인호술, 그다음에 사오미. 사오미는 뭐냐면 우리가 임묘진, 사오미 똑같이 연결되잖아. 방합.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의 어떤 합이에요. 사오미는 뭐 여름의 합이죠. 인호술은 인은 1월달, 오는 뭐예요? 5월달. 그치 하면 술은 9월달. 1, 5, 9가 이렇게 무슨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마 삼합이라고 배울 텐데 인호술도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뭘 만든다? 화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술토 뭐예요? 절토. 오가 뭐예요? 뜨거운 오, 때학볕 때 5월달이니까 햇빛이 그득하고 나무는 잎목은 뭐였어요? 마른 나무라고 그랬죠. 잎목은 사목이라고 그랬어요. 을목은 뭐다? 습목 또는 생목. 그래서 인월은 바짝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불도 그 뭐죠? 목생화로 화도 잘 생해주고 그 다음에 물도 잘 빨아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호술이니까 뭐예요? 이거 잘못하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조건 다 갖추고 있죠. 술토, 건조한 토에다가 햇빛 뜨거운 제일 뜨거운 햇빛에 그 다음에 마른 나무까지. 그러니까 인호술 하면 보다 불이 붙어서 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절한 수기.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겠죠. 수는 뭐예요? 임수개수죠. 임수개수. 자, 해자축. 해자축은 뭐죠? 겨울에 뭐야? 수죠. 겨울은 수잖아요. 해자축. 그래서 이 방합. 그리고 방합이라고 연달아 있는 그 계절.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거는 어떤 방향의 합이에요. 이거는 겨울의 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방합을. 신자진은 뭐냐면 우리가 삼합이라고 그러는데 신금과 자수와 진토가 합쳐서 뭐다? 물바다를 이룰 수 있다. 자, 진토는 물기가 있는 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수는 가장 왕성할 때 물기운이 신은 뭐예요? 신은 금이에요. 그런데 금이 금생수로 이렇게 수를 생해줄 수도 있고 신 속에 신무임 임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자지는 자체적으로 모이면 뭐가 되겠다? 물바다. 아까 인호술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마른 나무, 5월달, 가장 뜨거운 날, 여름, 그 다음에 땅이 건조한 땅. 신자지는 뭐다? 물기가 가득 머물고 있는 거, 또는 물이 가장 많은 거, 또 물이 가득 함축되어 있는 토. 그다음 그거예요. 이거는 물이 많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수기가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금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나무들끼리 막 꼬여가지고 서로 얽혀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다 쳐줘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땅이 일단 비옥해야 되고 거기에 뭐가 된다? 적절한 온도,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물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사이를 이쁘게 쳐줄 수 있는 엉키지 않게 쳐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금이 있어야 된다. 자, 금은 뭐다? 자갈이다. 또 자갈은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흙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러면 큰 나무가 자라면은 예컨대 바람이 세게 불면 태풍 같은 게 견디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불면 나무 쓰러집니다.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다음에 물이 폭포처럼 막 쏟아지면은 다 쓸고 가버리죠. 그런데 그 나무 속에 뭐냐면 그 나무가 밑에 흙도 있지만 그 밑에 뭐 나무들이 큰 돌들이 있어요. 그 나무 뿌리가 돌들을 휘감아 갖고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히 바람 불어서는 뭐다? 그 돌의 힘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죠. 흙만 있으면 그냥 푹 끓여.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저기 땅에서 조그마한 나무라든가 풀을 캘 때 흙이 부드러우면 그냥 잡아다니면 뿌리채 그냥 쉽게 뽑혀요. 그렇죠? 그리고 비 올 때 딱딱할 때 잘 안 뽑히는데 비 올 때 땅이 말랑말랑하면 그때도 잡아다니면 싹 뽑힙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 풀 말고 그냥 뿌리가 큰 뿌리들 그 나무 저기 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뽑아볼 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끓이는 거 뭐냐? 자, 건조한 땅 끓여야 알겠죠? 자, 건조한 땅 끓여고 금목, 상쟁. 자, 금과 목이 서로 싸워요. 다퉈요. 그 다음에 부목. 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둥둥 떠다녀요. 앞에서 나왔죠? 물이 너무 많아서 둥둥 떠다니는 경우. 그 다음에 갑갑. 그냥 큰 나무들끼리만 막 어깨에 부딪히면서 막 나무끼리 막 부딪혀 있는 거예요. 너무 나무가 많아서 일정 면적이 내에 어느 정도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을 때 어떻게 해요? 거리를 어느 정도 띄워놓고 나무 심잖아요. 너무 빽빽하게 나무 심으면 나중에 나무들끼리 서로 부대끼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해소 방법은 무기경. 자, 갑목을 갑과 합할 때는 뭘로? 경금으로 쳐야 되겠죠. 그쵸? 자,
부목은 뭐예요? 물기를 빨아들이는 토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무토나 기토나 하면 됩니다. 단 갑이 3개 이상 중첩된 경우는 수부로 보는데 이는 사주 구성이 다른다. 예컨대 갑이 2개 있으면 깝깝하다 그렇죠. 깝깝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목이 있으니까 2개가 있으면 답답하다 이렇게 보고 3개가 있으면 뭐야?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까 이거를 뭐다? 물상으로 봐서 이거를 수부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부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감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자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겠죠? 자, 그러면 감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